능소화. 400년 전에 붙인 편지. 조두진 지음. 도서출판 예담. 시들지 않는 처연한 아름다움. 연희는 자살을 암시하는 것으로 편지를 마쳤다. 임진란에 참전한 일본군 통역병 모리타 나오토가 편지 중에 일부를 남기고 가져갔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게다가 연희가 남긴 글의 내용으로 보아도 더 이상의 글은 없어 보였다. 연희는 스스로 곡기를 끊고 그렇게 죽은 것일까? 어쨌든 기타노 교수가 보내온 글의 내용대로라면 연희는 임진왜란 통에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으로 보였다. 연희가 자기 부부의 사연을 후세에 남기고 싶어 글을 남긴 것은 아닌 듯했다.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일기글 앞이나 뒤에 날짜는 물론이고 자신의 고향과 부모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혔을 것이다. 그러나 연희는 일기글에 가족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이야기와 친정이 진보현 흥구라는 내용 외에 자신과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일기글에는 남편 응태가 죽은 후 친정으로 돌아가 살았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 일기가 어떻게 다시 안동의 시댁으로 돌아온 것일까? 연희가 죽은 후 유품을 안동 시댁에 사는 둘째 아들 승우에게 보낸 것이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었다. 연희의 부모가 먼저 죽었음을 가정한다면 유품은 당연히 안동에 사는 아들에게 전해졌으리라. 이런 추론이 맞는다면 연희는 친정인 흥구에서 죽었고 무덤이 그 동네 어디쯤 있을 것이다. 무덤을 찾아 나서기 전에 나는 고성 이씨 족보를 다시 확인했다. 과연 응태 아래에 승회가 있었다. 편지 형식의 글을 쓴 여인은 틀림없이 이응태의 아내 연희였다. 연희는 그래서 자신은 하늘의 운명을 거역할 것이며 능소화를 심어 이응태와 다시 만나리라 다짐하고 있었다. 응태와 연희는 능소화 곱게 피던 날 만났고 능소화 만발한 여름날 헤어졌다. 그리고 다시 능소화를 피워 남편이 자신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응태의 무덤에도 소화꽃을 심었다고 나와 있다. 무덤에서 나온 글에 자주 등장하는 소화꽃은 다름 아닌 능소화꽃이었다. 연희는 소화를 하늘을 이기겠다는 뜻을 담아 능소화라 스스로 이름 지은 것이다. 능소화의 뜻이 능가할 능, 하늘 소임은 우연이 아닌 듯했다. 나는 얼른 원색식물 도감을 펼쳤다. 능소화. 한반도 중부 이남에 심어 기르는 잎지는 덩굴나무. 줄기가 길게 뻗는 데다가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담이나 나무에 붙어 자란다. 7월과 8월에 깔때기처럼 생긴 진한 귤빛꽃이 핀다. 시들지 않고 송이째 떨어져 처연한 아름다움을 더한다. 시들지 않고 송이째 떨어진다는 설명에서 나는 서늘함을 느꼈다. 꽃은 스스로 죽기를 작정하고 굶어서 죽은 연희를 닮은 듯했다. 어쩌면 죽어서도 썩지 않은 응태를 닮은 듯도 했다. 연희는 그래서 남편의 무덤과 자신의 무덤에 능소화를 심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응태의 무덤 주변에도 능소화 꽃이 있어야 했다. 나는 무덤 발굴 당시의 신문 기사를 다시 살폈다. 어느 신문에도 이응태의 무덤 주위에서 능소화 꽃이 발견됐다는 내용은 없었다. 발굴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내게도 특별히 붉고 큰 꽃을 본 기억은 없었다. 나는 경상북도 문화재관리과에서 작성한 발굴 당시 기록을 살폈다. 덩굴나무와 잡목, 잡초로 둘러싸인 낮은 봉분. 덩굴나무. 능소화는 7월과 8월에 피는 꽃이다.
응태의 무덤이 발굴된 때는 4월이었다. 사람들이 덩굴나무를 발견했을 뿐 사람들 눈에 확 띄는 꽃송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당연했다. 창밖은 찌는 듯 더운 바람과 뜨거운 햇볕이 쏟아지고 있었다. 계절은 능소와 피는 7월이었다. 기타노 교수가 팩스로 보내준 연희의 글에는 친정 흥구로 돌아왔다는 내용이 있었다. 당시 흥굴이라면 진보현에 속했다. 지금의 경상북도 영양군 이밤면이다. 어쩌면 연희의 무덤을 찾아낼지도 모른다는 흥분에 나는 담배를 문 채 서둘러 연구실을 나와 복도를 성큼성큼 걸었다. 여학생 2명이 지나치며 인사를 했지만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능소화라. 영양군 이밤면 어디에서 능소화 만발한 무덤을 찾을 수 있다면 그곳이 연희의 무덤일 것이다. 마침 방학 중이었고 학교를 비운다고 해도 별 무리는 없었다. 차를 타고 영양으로 가면서 조교에게 전화로 당분간 학교에 나올 수 없다고 짧게 말했다. 새학기엔 연차 순서대로 돌아오는 단과대학장을 맡아야 할 가능성이 높았고 그와 관련해 이런저런 모임이 있었지만 어디를 간다거나 언제쯤 학교로 돌아오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영양으로 곧장 달려가 이밤면 일대를 모조리 뒤졌다. 영양군 지리에 익숙한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지방의 등산가들과도 접촉했다. 영양군청에 연락해 이 지역에서 자주 측량 작업을 맡은 기술자들을 만났고 신만이와 땅꾼들도 만났다. 안동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양의 여관에서 머물렀다. 그중 나흘은 신만이들과 소주를 마시고 함께 자기도 했다. 계절이 바뀌고 능소화가 지고 나면 찾기는 훨씬 어려워질 것이 분명했다. 나는 마음이 급했다. 신만이들과 땅꾼, 등산가들에게 크게 확대한 능소화 컬러 사진을 한 장씩 쥐어주었다. 우리는 영양군 이밤면 일대에 모래알까지 헤집었고 끝내 붉은 꽃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둔덕을 찾아냈다. 붉고 큰 꽃 가운데에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진 작은 무덤 하나가 앉아 있었다. 영양 일대를 샅샅이 뒤지고 다닌 지 13일 만의 일이었다. 경상북도 영양군 이밤면 신구리 산 823번지.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 산기슭이었다. 금방 어디에도 없는 능소화가 만발한 곳. 그 안에 들어앉은 오래된 봉분. 쿵쿵 뛰는 심장을 가눌 수 없었다. 연희의 고향으로 추정되는 영양군 이밤면은 응태의 집이 있던 안동에서 100리가 좀 안 되는 거리였다. 요즘 잘 닦아놓은 길을 따라서 걸으면 8시간쯤 걸릴 거리였다. 길이 험했던 당시에는 하루 종일 걸어가야 할 거리였을 것이다. 산자락에서 내려다보는 마을은 한눈에 보기에도 아늑했다. 북쪽으로 무의산과 서쪽으로 영등산, 남쪽으로 비봉산이 병풍처럼 둘러선 동네였다. 북서쪽으로 커다란 바위가 날개를 편 듯 우뚝 솟아있고 마을 앞으로 반변천이 흘렀다. 연희의 편지글에 등장하는 마을 앞 냇가가 틀림없었다. 예부터 흥구는 살기 좋고 인심 좋아 영양에서도 손꼽히는 고장으로 이름나 있었다. 연희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능소화 만발한 여름날 응태를 만난 것일까? 응태와 더불어 사랑하고 평화로운 날들을 보낸 것이 이곳이 맞을까? 간사이 대학교의 기타노 교수가 가져온 일기대로라면 흥구는 연희의 고향이 틀림없다. 만약 연희가 일기에 쓴 대로 자신의 무덤 주위에 능소화 나무를 심도록 당부했다면 여기가 연희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았다. 근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도 또 다른 능소화 군락은 없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능소화 나무는 어디든 자랄 수 있다. 설령 근방 100리 안에 능소화 나무가 단 한 그루도 없다고 하더라도 이 무덤을 연희의 무덤으로 단정할 수는 없었다.
군청과 면사무소를 오고 갔지만 무덤의 연고자를 찾을 수 없었다. 일대를 모두 수소문했지만 언제 조성됐는지 어느 집안의 묘인지 알 수 없었다. 이 지역의 일간지 2곳에 광고를 냈지만 연락을 해오는 사람은 없었다. 연고도 후손도 없는 무덤 앞에서 나는 망설였다. 이게 무슨 어리석은 짓인가. 주변에 능소화가 만발한다는 사실 외에 연희와 연결해줄 아무런 단서는 없지 않은가. 무덤을 파헤친다고 해서 이 무덤에서 연희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리 만무하지 않은가. 그러나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에 와서 덮어둘 수는 없었다. 이곳이 설령 연희의 무덤이 아니어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연희의 흔적을 찾아낼 수 없더라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덤에서는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유골은 흔적조차 없었고 나지막한 봉분 아래엔 검은 흙이 전부였다. 예상한 일이지만 전신에서 힘이 쭉 빠졌다. 마을 근처에 연고 없는 옛 무덤이 서너 개 더 있었지만 손대지 않았다. 무덤 중에 유독 능소화 나무를 성벽처럼 두르고 앉은 무덤은 이 무덤뿐이었다. 나는 준비해간 소주와 마른 안주로 간단히 재를 올리고 봉분을 덮었다. 그리고 해가 서산으로 기울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막 떠나려는데 무덤을 둘러싸고 핀 능소화 한 송이가 툭 떨어졌다. 꽃은 시들지 않고 원래 모습 그대로 지고 있었다. 일꾼들이 내려가고 나는 혼자였지만 왠지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설명하기 힘든 느낌이지만 마치 능소와 만발한 무덤가 어디쯤, 내가 오래 앉아 있었던 거기 어디쯤 연희와 응태 부부가 다정히 손잡고 거니는 듯 했다. 능소와 꽃이 피고 지고 또 피는 한 그들 부부는 길을 잃지 않고 다시 만나리라. 능소화와 더불어 그들 부부는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시들지 않고 떨어진 꽃을 주워 호주머니에 넣었다. 뜨거운 햇볕 아래 한 줄기 바람이 일어났다가 흩어졌다. 저자 후기. 몇 해 전 햇볕이 무척 뜨겁던 날 능소화를 처음 보았다. 어쩌면 이전에도 능소화를 보았는지 모르지만 내게 능소화가 처음 각인된 때는 그해 여름이었다. 오래된 한옥담 너머로 마치 고개를 내밀듯 핀 꽃이 인상적이어서 한참 바라봤다. 담 아래엔 활짝 핀 모습 그대로 떨어진 능소화 꽃송이가 뒹굴고 있었다. 시들지 않고 떨어지는 능소화는 처량해 보이기도 했고 핏발선 저항으로 보이기도 했다. 동행한 노 선생은 능소화에는 어여쁜 여인이 꽃이 되어 님을 기다리며 담 너머를 굽어본다는 전설이 담겨 있다고 했다. 경북 안동에서 400여 년 전에 죽은 남자의 시신이 썩지도 않고 발견됐다. 시신의 품에서는 망자의 아내가 서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쓴 편지도 나왔다. 시신은 어째서 400년이 지나도록 썩지 않았을까? 얇은 한지에 쓴 아내의 편지는 왜 변하지 않았을까? 과학적인 설명은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분명했지만 이 분명한 과학이 사람 마음을 납득시키지는 않았다. 사람이 잊지 못할 슬픔이나 고통은 없다고 들었다. 세월은 강철을 녹이고도 남을 만큼 강하다고 했다. 그 어떤 슬픔이나 기쁨도 세월 앞에서는 밋밋해지는 법이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사람이 잊거나 이기지 못할 슬픔이 있음을 안다. 죽어서도 잊거나 이기지 못할 슬픔에 대해 시들지 않고 떨어지는 꽃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제대로 이야기할 만큼 내 눈이 밝지 않다는 게 늘 문제이기는 하다. 짧은 글을 비교적 오래 썼다. 글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다. 꼼꼼히 읽어주신 자칭 청진기 의사와 금희정님,
예담 출판사의 설환식 기획위원님과 편집부원들께 감사드린다. 안동의 이야기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애쓰시는 안동대학교 박창근 교수님, 조성용 교수님, 김장동 교수님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글쓰기는 혼자만의 작업일 수밖에 없다. 너무나 자주 혼자 있어야만 하는 나를 이해해주는 가족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키 큰 버즘나무를 잘라내고 심은 창문 너머 이팝나무에선 올해도 꽃이 피지 않았다. 줄기나 이파리만으로 나무를 분별할 줄 아는 아이는 많지 않다. 이팝나무가 내년에는 쌀밥 같은 하얀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밑을 지나는 아이들이 그 나무가 이팝나무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면 좋겠다. 2006년 가을, 조두진. 저자 소개. 지은이 조두진은 장편소설 도모유키로 2005년 한겨레 문학상을, 단편소설 게임으로 근로자 문학제 대통령상을 받았다. 중단편으로 골드러시, 돼지 등을 썼다.